네, 요즘 제가 BMW 드라이빙 센터 가서 그 M 드리프트 프로그램을 엄청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 드리프트라는 거를 이제 좀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들으러 갔을 때 요 신발을 샀어요. 요 신발, 요 BMW랑 퓨마랑 콜라보한 이 초록색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요 신발을 딱 샀는데, 이 신발에 있는 초록색 포인트와 요 같은 컬러인 초록색 M5 투어링이에요. M5 투어링은 모든 M5 모델이 나올 때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M5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요 녀석 나오기 전까지 딱 두 세대, E바디 때 딱 두 세대만 M5 투어링 모델이 존재했고요. 지금 이 G바디에 와서 이제 역대 세 번째 M5 투어링 모델이 나왔다. 자, 운전해보기 이전에 디자인 살짝 얘기를 해보고 갈 건데, 투어링 모델이니까 외건 타입이죠.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S6 아반트, 그리고 263 AMG도 외건 타입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랑 다 쉐입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세그먼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RS6 아반트에 비해서 아쉬운 거 하나를 좀 꼽으라면, 외건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뒤핸들랑 트렁크 쪽, 요쪽 면적이 엄청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이 RS6 아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창문도 굉장히 좀 더 넓고요. 핸더도 더 오버 핸더인데다가 요 옆에 요 한 줄 있죠. 요 한 줄이 굉장히 강하게 빡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건이 되었음에도 RS6 아반트를 보면은 정말 날렵해 보이고 이렇게 막 좀 넙대대한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M5는 이상하게 예전에 그 E바디 때 두 모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E바디 때 나왔던 애들도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가 넙대대해. 그게 조금 저는 이 신형에 와서도 좀 아쉽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신형 M5가 워낙에 커지기도 했지만, 투어링에 와서는 이제 이 외건 타입으로 되면서 이 뒤쪽 볼륨감까지 또 어마어마해져서, 이게 흡사 확 쏘고 지나가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저게 뭐지? 흡사 약간 좀 날렵한 SUV를 차고를 확 낮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은 드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풍채를 자랑하는데, 이 대단한 풍채와 이런 공격적인 이런 디자인들, 뒤쪽 디퓨저 진짜 이 폭력적인 거 보세요. 이거 와, 이 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저 앞쪽 디자인도 저 키드니 그릴과 이 봉긋 솟아 올라와 있는 이 후드와 이 오버 휀더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진짜 도로에서 정말 엄청난 위압감을 자랑하는 그런 차량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초록색 컬러는 이 G99 M5 투어링의 커뮤니케이션 컬러예요. 그래서 처음 발표할 때도, 그리고 공식 이미지들, 공식 웹사이트에 전부 다 기본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컬러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초록색 바디에다가 오렌지색 실내는 이거 완전 이건 패션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거는? 자, M5인데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겠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G바디 M5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 있고 8기통 4400cc 엔진이 함께 들어가서 한 7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자, 지금 보시면 쭉 가속을 합니다. 가속을 해요. 그런데 여기 파란불이 안 들어와요. 파란불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엔진 RPM이고, 요 안쪽에 있는 요게 모터의 출력 게이지인데, 그런데 지금 밟아도 속력을 이렇게 올려도 파란색 게이지가 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완전 서행을 할 때도 모터 힘을 안 쓰고요. 꽤나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도 그래도 모터 게이지는 끔찍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가 얘 PHEV이고 모터 출력 합산해가지고 700마력이라고 했는데, 모터 힘은 도대체 언제 쓰냐? 바로 지금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발로 밟아가지고 차한테 요구하는 그 출력이 엔진만으로는 커버가 다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 악셀을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밟았을 때 지금 오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요 정도 가속해서는 모터 힘을 갖다 쓰지 않아요. 좀 더 세려 밟으면 이때 갖다 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BMW M5도 포르쉐
911의 992.2 그리고 페라리의 296, 맥라렌의 아투라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단지 연비 개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BMW, 포르쉐, 맥라렌, 페라리 이런 엄청난 고성능 차를 만드는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현대 같은 경우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그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연비가 저게 뭐야,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셨지만, 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막상 타보면 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이 덩치 큰 SUV들의 출력은 어땠죠? 고속도로 뭐 한 150까지만 올리려고 해도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막 올라가고 나서 속도 유지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고속주행을 떠나서도 그냥 이 저속에서 이 출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죠? 저속은 저속대로 토크감 좋죠, 조용하죠, 부드럽죠. 고속도로 그 큰 덩치를 가지고 현대차가 200까지 그냥 막 쏴잡기를 그냥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그러면서도 연비가 10km 이상은 나와준다. 리터당 10km 이상은 나와준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처음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연비 때문에 나왔다,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들은 연비가 좋아,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들 입장에서 이 브랜드 전체 평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볼륨 모델들, 일반 대중차들부터 연비를 좀 높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차들부터 순차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먼저 도입되다 보니까, 아, 전기를 사용하고 모터가 들어가서 엔진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연비가 좋아지는 거고, 아, 할배 운전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 효율이 좋으니까 아, 그냥 그 연비 좋은 맛에 타는 차구나 라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사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그냥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 출력적으로도 퍼포먼스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런 파워트레인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냥 아무리 BMW M이 대단하고 M5가 대단하고 그 어떤 내연기관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전기차에 처음 출발할 때 딱 그냥 때렸을 때 그 즉각적으로 모든 토크가 다 튀어나오는 EV 파워트레인의 그 퍼포먼스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 EV 시스템을 내연기관과 합해서 이 고성능 내연기관 엔진들의 좀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초반 리스폰스, 그리고 좀 이런 애매한 영역대에서의 가속 있잖아요. 아, 이거 뭔가 터보렉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이어가지고, 아, 다운시프트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역에서의 이런 약점들을 이 모터가 들어가면서 싹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아까 이 2.5톤짜리 차가 그냥 가만히 무슨 뭐 런치 컨트롤을 작동한 게 아닌데도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딱 때려 밟으면은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는데, 이런 전기차스러운 스타트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가 빨라도 한 150, 200 넘어가고 나면 힘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50 이상이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 달리면 이 연비랑 이 배터리가 다 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이거 오래 달리질 못해. 그런데 또 하이브리드들은 또 고속 영역대로 올라와서의 또 이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EV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 기술력들이 많이 발달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들도 많이 지금 이제 성숙한 이상 이런 고성능 차들이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브랜드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와 전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그 관점들이 조금씩 다들 다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포르쉐 992.2에 들어가 있는 그 전기 터빈을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좀 진보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페라리 296, 맥라렌 아투라, BMW M5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결인데, M5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나 맥라렌에 비하면은 한 가지 이 모터에 서포트하는 타이밍이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바로 변속할 때의 서포트예요. 자, 변속해 볼게요. 자, 변속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되죠? 잘 보시면 모터가 출력을 주다가도 변속할 아이씨, 뭐야 이거, 기름을 다 써가지고 지금 전기로만 가야 되는데, 아이씨. 아무튼 방금 보셨듯이 얘는 변속되는 타이밍에 모터가 힘을 주다가도 힘을 빼요. 자, 그런데 페라리 296과 맥라렌 아투라는 어떻다? 모터가 힘을 주지 않고 있다가도 변속될 때만큼은 그 찰나에 이제 0.1초, 0.2초 그 찰나에
변속되는 타이밍에 출력의 로스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때 모터가 탕 하고 출력을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M5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이제 그 구조적인 차이에서부터 오는 그런 차이이기도 한데요. 페라리와 맥라렌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이 변속기와는 별개의 구조로 독립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드려왔던 이거는 사실 ZF가 다 하는 거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ZF가 트랜스미션을 만들어서 BMW에 납품을 할 때 이미 이 트랜스미션 앞단에 있는 토크 컨버터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모터랑 클러치를 넣어가지고 얘가 토크 컨버터 역할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구조적으로 변속을 할 때 모터가 함께 힘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들 그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파워트레인 시스템들인 거는 동일하지만 차들마다 좀 그런 미세하게 다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기 모드로만 가는 김에 요거를 좀 설명을 또 하나 드리면, 이 전기 모드로 갈 때요, 이 모터로만 갈 때 가상 사운드를 잘 만들었는데 그냥 잘 만든 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가상 사운드라고 하면은 막 그 엔진의 음을 스피커로 막 이런 RPM 엔진의 그런 좀 카랑카랑한 소리들을 스피커로 귀로 그냥 갖다 꽂아주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잖아요, 브랜드들이. 근데 얘는 이게 그냥 귀에 갖다 꽂아주는 게 아니라 그 엔진 아이들링 시에만 느낄 수 있는 정말 그 미세한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부밍 있죠. 그 부밍을 똑같이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꼭 RPM을 많이 쓸 때 막 엔진 가상 사운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갈 때 그냥 천천히 아이들링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냥 슬슬슬슬 막 1500rpm으로 이렇게 밀면서 가는 그냥 딱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일 때 이 운전자를 완벽하게 속여요. 엔진이 켜져 있다고. 기름 좀 넣고 올게요. 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유난히 이게 그냥 차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뭔지, 아니면 이렇게 가상 사운드를 잘 만들어 놓은 김에 이 운전자가 느끼는 모든 이런 엔진 관련된 이 배기음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밖에서 들리는 배기음이 진짜 좋거든요. 지금 그냥 순정 상태고 아직 2000km밖에 안 타가지고 아직 다 구워지지도 않았을 텐데도 배기음이 되게 카랑카랑하고 이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내로 배기 소리가 잘 안 들어와. 뒤에 모르겠어. 이거 사실 외관 타입이면 더 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배기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상 사운드도 가뜩이나 엄청 잘 만들어 놓은 마당에 저 뒤쪽 배기 소리까지 또 잘 안 들려가지고 이게 희미하게 섞이니까 진짜로 잘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밖에서 듣기에 배기 소리가 엄청 좋더라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좀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 M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남아있는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있었는데 아마 거의 안 줄었을 거예요. 뭔 말이냐, M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기는 정말 이 극한의 출력을 끌어당기거나 정말 찰나의 그 처음 출발할 때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 요럴 때만 도움을 딱 주고 빠지고 나머지 상황에는 계속 회생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M모드에서는 배터리 걱정 없이 그냥 고성능으로 쭉쭉쭉쭉 계속 달리면서 계속 스프린트 할 수 있다. 요게 한 가지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M5 사가지고 맨날 쏘고 다니고 싶은데 저걸 언제 맨날 충전을 해 라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충전구는 도대체 왜 만들었냐,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들었냐. 그건 뭐 그냥 이 차를 사가지고 안 쏘고 다니고, 쏘고 다니는 건 진짜 뭐 한 1년에 한 3-4번 쏘는 거고, 혹은 뭐 나는 퇴근 시간에는 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뭐 차도 없고 밤 늦게 그래가지고 그냥 쏘는데, 난 출근 시간에는 뭐 차 막혀가지고 막 엔진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충전을 해놓고 나가면은 이게 전기만으로 M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0km까지는 타거든요. 출근할 때는 그냥 편하게 전기 모드로 그냥 조용하게 갔다가 돌아올 때 미친듯이 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 고성능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관점도 좀 달리해야 하고, 사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훌륭한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연비도 때로는 또 챙길 수 있고, 이제 데일리로 이제 뭐 출근할 때 차 막힐 때는 이제 전기 모드로만도 또 다닐 수 있고 하니, 이 차가 그럼 과연 전체적으로 훌륭한 데일리성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승차감 및 이 차의 이제 오우야 무게 때문인데요. 자, 한 가지 좀 못을 받겠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난 고속도로만 쏠 거야. 혹은 나는 트랙 주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 또는 난 승차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뒷자리에 사람도 어차피 안 타. 나는 승차감 아무리 나빠도 데일리로 탈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상 제 기준에서 이 차는 뒷자리가 좀 넓다고 해서 5 시리즈라고 해서 뒷자리에 가족을 태우고 장거리를 간다거나 뭐 꼭 뒷자리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5 시리즈인데 승차감이 어지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가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탈 생각을 가지고 탄다거나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5톤입니다 2.5톤 정말 6급 세단 외건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BMW X5M 때도 그랬고 X6M도 그렇고 XM도 그렇고 이번에 M5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M이어도 최소한의 데일리성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보다 더 비싼 모델이긴 합니다만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PAR을 적용을 해놨죠. 그래서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를 굳이 강하게 세팅하지 않아도 되는, 스테빌라이저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저속에서 시내를 다닐 때 승차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형뿐만 아니라 요 바로 전세대 때도 PDCC라는 거를 넣어서 고성능으로서 쏠 때는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조이기도 하지만 지금 딱 요런 상황 있죠. 그냥 일반 시내 충분히 우리가 많이 겪는 이런 길들, 이렇게 한쪽만 매너를 지금 이런 길들을 지날 때 걔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스테빌라이저가 결속되어 있는 요거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또 필요할 때만 쪼여가지고 또 이런 롤을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억제를 하면서도 이런 또 이 스포티한 느낌을 또 잘 만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과연 BMW에는 그거를 할 만한 장비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BMW에도 ARS라는 게 있습니다. 포르쉐의 PDCC 같은 장비가 있고 그 장비들이 7 시리즈에도 상위 모델에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고요. i5 M60에도 들어가고 뭐 550e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M 모델에는 BMW가 또 그 ARS를 사용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야, M은 퓨어 해야지. 그런 전자식 그런 스테빌라이저 따위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나. M은 퓨어하게 진짜 이 느껴지는 거동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다 느끼고 이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풋들이 퓨어해야만 그게 드라이빙의 즐거움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하는 걸 텐데 이건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3 시리즈까지만 좀 그냥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차급이 올라와서는 이제 그거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나. 물론 와이프가 지금 이제 만삭에 이제 한 달 뒤면 출산이어가지고 뭐 와이프로 예시를 드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와이프가 뒷자리에 탔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꼭 와이프뿐만 아니라 저도 뒷자리에 타봤어요. 이 차 뒷자리에 당연히 리뷰하려면 타봐야지. 근데 이 방지턱 넘었다가 떨어질 때 진짜 좀 힘들고요. 넘는 것까지도 괜찮아. 떨어질 때 이 무게를 더 부드럽게 잡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좀 노면 안 좋은 것들 있죠. 노면 안 좋은 것이 그냥 자글자글 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좌우가 언밸런스한 도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로 다닐 때 이 머리가 계속 막 좌우로 막 계속 튕기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막 한쪽 바퀴만 맨홀 밟고 지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저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승차감이 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건 데일리로 뭐 이렇게 만약에 뭐 패밀리카로 탄다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M 모드를 끄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서스펜션도 전부 다 그냥 노멀로 낮춰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있는 상황에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그리고 요 코너를 돌다가 범프를 만나잖아. 그러면 이거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가 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다가 이게 범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짝 뜨잖아. 진짜 도로에서 이제 튕겨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냥 느낌만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여서 그나마 좀 덜한 거고, 이 서스펜션을 강하게 좀 조여놓은 상태에서는 그 느낌이 또 훨씬 더 심해요.
저희 밤에 여기 차 없을 때 그냥 편하게 이제 차 쏘면서 많이 테스트를 하는 길인데, 와 이거 밤에 이게 너무 안정적이니까 차 너무 안정적이니까 저 길 아무 생각 없이 너 괜찮겠지 하고 딱 들어갔다가 한번 탕 튕기는데 진짜 와 개시급했네 진짜.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경쟁 모델인 이제 뭐 RS6 아반트 같은 차량과 이제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RS6 아반트보다 확실히 좀 불편한 승차감을 보여주죠. RS6 아반트도 사실 이런 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걔는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는 걔는 얘보다 공차 중량이 300kg가 가벼워요. 2.2톤이야. 우리 2.2톤도 무겁다 했는데 얘가 이제 2.5톤이다 보니까 이제 걔는 좀 가벼워 보이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건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무조건 데일리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이 급에서는. 물론 뭐 제가 뭐라고 뭐 네가 BMW의 뜻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 저도 이제 뭐 할 말은 없지만, 항상 이 M5에 대해서는 그 F바디 때부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직원들을 좀 태워야 되는데, 자 밥 먹으러 가는 길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뒤에 탄 김에 팀장님, 지금 엔진이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모터였습니다. 아니 사운드죠, 가상 사운드. 그러니까 이게 엔진에 부밍을 만들어 놨어. 가상 사운드로. 그래서 되게 이질감이 없어. 살짝 좀 기가 막혀. 지금 어때? 지금도 엔진 같은데. 엔진 같은데. 모터였어. 봐봐. 대박이지. 아니 이건 너무 약간 진동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진동을 만들어 놨다니까. 아무튼 이거 진짜 가상 사운드는 제가 경험해본 가상 사운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BMW가 전기차 만들면서 그 한스 짐머랑 막 IX에 갖다 넣어놓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실험적이고 너무 좋기는 한데, 막 그거 뭐 무슨 밟으면 막 왕왕 막 듣고 있으면 막 정신이 나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딱 요 정도의 가상 사운드가 앞으로 이 뭔가 전기를 함께 곁들인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이 가야 할 방향 아닌가라고 또 BMW가 딱 이렇게 제시를 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난 데일리는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하필이면은 딱 연말입니다.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 연말이니까 다 같이 한마디씩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 감사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이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새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